자, 방해되는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단순한 노무 제공의 거부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 조심할 것이 단순한 노무 제공의 거부라면 안 된다 하면 틀려요. 그것도 됩니다. 방해할 정도가 되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서류 배달업 회사 얘긴데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어넣기 때문에 함께 배달되겠죠? 그렇죠? 그럼 배달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 종교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누구한테 항의 전하겠습니까? 보니까 발신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발신자가 되어 있고 발신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항의 따질 텐데 보니까 그런 내용도 없으면 당연히 서류 배달업 회사에게 항의 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만 받는데도 큰 고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배달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사무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그 반대되는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 사람 출근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무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장장 2달 동안에 걸쳐서 일을 제지하였다면 2달 동안 이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여행을 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마치 여행할 것처럼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행기 떠날 그 직전에 취소해버리죠. 그러면 그 여행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여행사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합니다. 수급인 또 본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대하포획 행위를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하포획 행위를 중단시킨 것은 현재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 대학 입시 비리 관련된 판례인데 역시 누군가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들끼리 서로 짭니다. 누구는 승낙해주고 누구는 또 공모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야. 이 친구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하면 어떤 한 교수가 또 필요한데 그 교수한테 갔습니다. 교수한테 가가지고 누구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당신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 교수가 승낙하겠습니까? 승낙 안 하지. 그렇죠? 난 그런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의 거절했습니다. 세무 치시고. 그리고 곧장 신고했다. 그래서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고함으로써 대학교 측에서는 부정한 행위라든지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예비문제가 없잖아요. 예비 단계, 공모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예비문제도 처벌할 조항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정한 행위라든지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밑에 총장의 입시 관리 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도 없었다는 거야. 결국 뭐다? 무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고. 주관적 요건.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인데요. 이 고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목격범도 아니고 그렇죠? 의도범도 아니고 의도범은 없지만 뭐 그런 의도까지 필요 없고 다만 뭐는 필요하다? 그렇죠? 인식과 예견이라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신용훼손죄 할 때 말씀드렸어요.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식을 요한다는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업무방해죄에서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고의 관련된 판례 좀 볼게요. 자, 이건 어떤 판례인지 아시죠?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산물 개방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방송국 PD 등 피고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한 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몹시 취약하다. 라는 헛소리를 유포했습니다. 방송국들을 그랬어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것이 MBC 아니야. 그치? MBC 뭐 등등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 고의가 없다.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 그 수입업자들 있잖아. 미국산 쇠고기 띄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 그 수입상들 그 사람들의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니네들 수입상들의 업무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취지하에서 보도한 것이므로, 이것은 뭐죠? 여기 보시면 안전성 문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수입협상,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그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지, 내가 너네들한테 업무 방해, 너네들한테 뭐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죄가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결과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결과 발생 위험성 조차도 없다면 당연히 죄가 안 되겠죠.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밑에 판례. 피고인이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축대를 쌓아서 그 통행을 막았던 사건인데, 대체도를 이용했다면, 그렇죠? 대체도로를 이용했다 생각해보세요. 했다면 조경수 운반 차량 등을 운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운행이 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생 염려조차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물론 고의도 없었겠지만 대체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할 추상적 위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시험 2번 나왔네. 꼭세 2번 판례 기억을 해두시고요. 3번 판례. 여기도 보시면, 자,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들 하여금 농장 내에 작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인데, 쭉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기존 도로의 복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종전과 같이 경작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종전과 같이 경작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위에 판례와 비슷하게 무조건 철제 울타리 설치만 갖고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왜? 경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 발생 염려 조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 보시면 꺽쇠 2번처럼 축대를 막아 통행을 막아버렸다. 밑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 자체만 갖고서는 죄 여부를 따져서는 곤란한다는 거죠. 결과 발생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례 사안은 유사한 것이므로 두 판례 묶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체도를 이용이 가능했다. 여기는 종전처럼 운행할 수가, 경작할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 또 복구도 손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이 참작되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위법성 가자. 자, 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로 총론상에서 배우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에 의해서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위법성이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봅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소유죠. 여기도 피고인이 점유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점유경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피고인이 30년 동안 점유해왔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점유해온 토지이죠. 그쵸? 자, 볼게요. 자, 자기 소유 땅입니다. 자기 땅인데 타인이 내 땅에다 지금 가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아, 내 땅에다가 남이 왜 내 땅에다 가옥을 짓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한 기초공사 한 것을 이 사람이 확 메워버립니다. 메워버리는 것은 자신의 땅에 대한 부당한 침탈 등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자기 땅이죠. 자기 땅인데, 자기 논입니다. 자기 논인데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 피고인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자, 나는 점유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야. 그래, 소유권은 너가 소유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내가 점유해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땅을 너가 샀다 하더라도 너가 묘편을 설치했다 하려고 하자. 이것은 내가 종전부터 점유 경작해온 것이므로 내가 그 묘판을 설치하려고 한 것은 나의 점유권을 침탈하고 하는, 나의 점유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내가 배제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됐고, 점유권 관련해서는요, 우리 민법상의 점유
보존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줄여서 전보청인데 그 전보청에 기해서 방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하나의 권리예요, 이것도. 자, 3번을 보시면 피고인이 30년 동안 이것도 점유해 왔잖아요. 그렇죠? 점유해 왔다. 근데 피해자가 이 피고인 의사에 반하여 담장을 축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소의 위력을 과시해서 이를 제지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전보청이죠. 전보청. 점유권에 기해서 자신의 점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 역시 결여됐다고 봅니다. 30년 동안 이상 점유를 해보면 30년이 아니고 20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년인가 25년인가 되면 그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한 권리에 의해서 행사를 한 것은 전부 다 위법성이 탈락됐다고 보시면 돼요. 1번은 소유권이고 2번, 3번은 점유권입니다. 자, 됐고. 자, 컴퓨터 업무방해죄 볼게요. 자,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양이 몇 개 안 되는데 가끔씩 좀 나오긴 합니다. 자, 봅니다. 일단 객체를 보시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 이 두 가지가 된다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도표는 뒤에 따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객체가 두 개다. 그리고 행위태양은 자, 손괴가 하나이고요.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이 두 번째고요. 기타 방법이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 이것도 업무방해죄니까, 그렇죠? 업무방해죄 일종이니까 추상적 위헌범인 거예요. 그래서 요 방해 나와 있죠? 방해 밑줄 그어보시고 또 방해할 우려만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이 우려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왜?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그러면 이 방해할 우려가 있기 위하여는 우려까지가 나오려고 한다면 이 정보 처리 장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발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역시 미수가 없죠?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판례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여기 나오잖아. 그렇죠? 중요한 판례인데 여기 보시면 자,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그렇죠? 그 위험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 따라서 결과는 필요 없다. 결과는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왜?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됐습니까? 여기서는 색깔이 여기입니다. 됐고.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잖아. 장애는 현실적 발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볼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셨죠? 지웁니다. 자, 지웠습니다. 자, 볼 것은 뭐냐면 형이 똑같아요. 1항하고 똑같아요. 1항이 뭐였어요? 업무방해죄. 2항은 여기 2항이잖아요. 컴퓨터 업무방해죄. 1항과 2항 형이 똑같다는 것이 기출입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기출이다. 동일하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뭐냐면 행위태양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 하나. 기타 방법 하나. 세 가지잖아. 하나, 둘, 세 가지. 자,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권한 사용. 무권한 사용. 즉 권한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이 행위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 그렇죠? 요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그 얘기를 여기다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 컴퓨터의 무관한 사용은 행위태양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또 방금 봤던 1번, 2번, 3번은 행위태양이잖아요. 손괴, 허위정보, 부정명 입력, 기타 방법은 행위태양. 그 사례가 나와 있는 사례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 계좌이체는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컴사가 됩니다. 컴사. 컴퓨터 사용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들어옵니다.
줄여서 컴4입니다. 컴4가 되는데 지금 배우는 컴퓨터 업무 방해죄는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색깔 판례 뒤에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됐지? 나머지는 됐잖아. 동그라미 4번 밑에 기수식이 다 설명드렸잖아.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가 뭔지 읽어보시고 전자기록이 뭔지 읽어보시고 그건 눈팅하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나오네. 컴퓨터 등에는 하드, 소프트 모두 포함된다. 밑줄 하나 쫙 됐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1번, 2번 출제가 좀 된 판례인데 볼게요. 자,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없는 동그라미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바꾸잖아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합니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장애 업무 방해죄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보다 자세한 것이 2번입니다. 없는 동그라미.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죄가 됩니다. 자, 보세요. A대학교 각종 서버 관리하는 책임자, 그렇죠? 서버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징계 먹었어. 그래서 타 부처로 전보 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자 정보 변경할 권한이 없는 자가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만 그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나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단으로 바꿔버려. 확 바꿔버려. 그러면 이 사람이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면 학사 행정 업무가 지금 방해되지 않나요? 아니 학교에서 보내는 그 안내문이 얼마나 많아요. 입학식, 졸업식, 등록금 고지서 등등 해가지고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가정에다가 다 발송해야 되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잖아요. 플러스 알파. 이런 학사 행정 업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교 당국은 이 사람을 상대로 컴퓨터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권한이 없어진 자가 권한이 있었는데 권한이 없어진 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죄가 되겠다. 이것은 밑에 조그만 글씨 나와 있죠. 단순히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차원이. 그치? 이건 자기밖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직원이 근접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 다음 페이지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바꿔버리죠. 똑같아요. 판례 번호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 방금 말씀드렸잖아. 비밀번호를 단순히 알려주지 않는 것만 갖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건 왜 죄가 안 되는가? 이거는 딴 직원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한 직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사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원 빼고 나머지가 알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 이건 설명드렸지 아까? 그렇잖아요.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2번은. 이거는. 자, 보세요. 포털 사이트입니다. 허위로 클릭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 검색 순위 결정 과정에서 이 허위 클릭 정보가 반영이 됩니다. 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변동은 초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요. 지금 이게 다음이든 네이버든 이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엔 다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이든 네이버든 간에 우리 검색 순위가 나오잖아요. 검색 순위 해서 1등, 2등,
3등, 뭐 10등 이렇게 나오잖아. 이 10등까지만 나와. 10등까지. 그러면 옆에 뭐 싸이 얘기 나오고, 뭐 아이유 얘기 나오고, 블랙핑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얘기 나오고, 이재명이 나오고, 윤석열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검색 순위 올라오면 다음을 보는 사람이든 네이버를 보는 사람이든 여기부터 눈이 가요. 그러면 이 기사를 먼저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등 안에. 이 10등 안에 들기 위하여 여기 순위 막 허위 클릭 정보를 하는 거야. 허위를 막 클릭하는 거야. 검색창에다가 막 치는 거야. 애들 동원해가지고 막 치는 거야 이게. 여기 들어오려고.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핸드폰 하나 나왔다. 신제품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거 하나 검색하면 그게 얼마냐고. 그쵸? 그러니까 이 검색 순위가 막 조작되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든 다음이든 지금 싹 없어버린 거야 이거. 문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클릭 정보가 막 클릭 하는 것이 통계에 잡혀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여기만 하더라도 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검색 순위 변동 결과를 초래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통계에만 통계에만 잡혀버리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얘기가 판결로 이제 나오죠. 여기 보시면 허위 클릭 정보가 통계에 반영됐다. 통계에 반영 동그라미. 가로 열고 이퀄 기수다. 변동 초래 그렇단 거 필요 없습니다. 없더라도 기수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다 색깔. 다른 색깔 할까요? 이거 색깔. 자, 그 밑에 판례. 여기 컴퓨터 조합장인 피고인이 검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깝니다. 그치? 그리고 하드를 분리시킵니다. 죄가 된다는 얘기죠.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유죄 판결 났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허위의 신고를 발송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왜 허위 클릭 정보랑 똑같은 거야. 자, 밑에 2번 업링크 솔루션으로는 죄가 안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기사 클릭하다 보면 옆에 광고 많이 뜨죠. 짜증나죠. 그쵸? 조그만 광고 있잖아. 괜히 그 기사 잘못 드래그 하다가 그 누르게 되면 또 저쪽으로 화면 넘어가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삭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팝업처럼 팍팍 뜨는 거. 이것은 밑에 원래 모습과는 달리 피고인의 광고가 대체 삽입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약간 불편은 하겠지만 네가 기사를 읽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는 거야. 하등. 그래서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